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코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코주부 투데이, 저는 진행을 맡은 한태리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됩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가 시작되면 국내 코인 거래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주식과 채권, 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가상자산은 공제액이 250만 원에 불과해서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과세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는 금투세와 함께 가상자산 소득세도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공제액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을 다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과세 제도에 따라 코인 시장의 흐름과 또 열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이슈들 오늘도 함께 체크해보면서 다양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빗썸은 지난달 21일 센트에 대해서 로드맵이 이행되지 않고 사업과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이 재단이 제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상장 폐지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8일 센트재단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빗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는데요. 빗썸은 현재 법원에 이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8일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1원대에 거래되던 센터 토큰이 단숨에 1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 상장 폐지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격이 치솟은 겁니다. 아마 이어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센트를 포함해 다양한 알트코인들의 향방이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이슈들 그리고 다양한 코인 종목들 오늘도 저희 코주부 투데이와 함께 분석해보면서 대응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아주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드릴 우리 방승재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길라잡이, 이제 이름을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오늘은 코인 길라잡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코인 길라잡이,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우리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라 코인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승재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나 쉬지 않고 노란 톡방에서 다양한 강의를 펼쳐주셨어요. 자료도 많이 올려주시고 분석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전문가님, 한번 노란 톡방 직접 자랑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매일 입이 이제 마르고 닳도록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내게 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고 내 기준과 원칙이 없다면 아무리 정말 좋은 전문가들한테 의지를 한다 한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수익이 난다? 뭐 이건 사실 없거든요. 왜냐면 결국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함에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고 익히고 그 다음에 전략까지 세우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혼자서 하기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냥 저는 단기성으로 지금 당장 또 내일 이번 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 노란톡방에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오랫동안 이 차트 틀에 이제 투자를 지속하실 수 있게, 좀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그런 교육들을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는 심리가 전 정말 80%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바로 잡아드릴 수 있게 조금 따끔한 그런 이야기들도 가끔씩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데이 트레이딩 전략, 그리고 흐름, 그리고 제가 어떤 방향성을 좀 가능성 높게 보고 현재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디테일한 전략들 이제 이야기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다른 알트코인들, 좀 좋은 흐름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전략까지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차트들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드리는 그러한 방법들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참여하셔서 이게 다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5959입니다. 깜짝이야. 저는 또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오구오구 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로 우리 방승재 전문가님이 다양한 교육 자료와 또 분석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셔서 참여 코드 595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현재 0.78% 하락해서 8,09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입니다. 2.14% 하락해서 434만 5천 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플 살펴보겠습니다. 4.9% 상승해서 66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시 31.64% 상승해서 80.96원, 맵프로토콜 18.4% 상승해서 21.3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위드 11.54% 상승해서 12.76원, 아치루트 11.48% 상승해서 204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타바 10.83% 상승해서 55.16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Q 12.44% 하락해서 7.995원, 캐디너 독스월드 11.84% 하락해서 4.384원, 울트라 11.7% 하락해서 151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봉크 11.39% 하락해서 0.0319원, 그리고 아캄 10.29% 하락해서 1,83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지트가 2.38% 상승하고 있고요. 알타바가 10.79%, 슈퍼워크가 9.58%, 그리고 테더가 0.21%, 센트가 0.39% 상승하면서 눈에 띄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시장 흐름까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이죠. 여러분께 코인 강의를 해드리는 날입니다. 도대체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투자가 뭔지, 뭘 보고 내가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알아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코인 투자 강의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두 번째 강의인데요.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네, 지난번에는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하기에 앞서, 이런 분석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렸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저는 항상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차트에 대한 원리와 이해를 우리가 한번 강의를 해봤으니, 오늘은 그 차트를 구성하는 단위인 캔들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어떤 자료 준비해 주셨는지. 네, 이 PPT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지난주에는 조금 제가 아무래도 기본적인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냥 말로써 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제가 이제 급히 좀 만들어 봤었는데, 자, 오늘은 좀 제가 그래도 자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캔들스틱. 캔들스틱이라고 혹시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네, 제가 항상 우리가 항상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항상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게 좀 좋은 신호다. 그리고 꼬리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이 캔들이 왜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캔들을 보고서 어떤 걸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사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이 탄탄해야 중요하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게 저는 모든 것들에 해당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캔들스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차트 강의 다음에 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캔들.
캔들이 과연 뭘까요? 캔들을 이제 영어로 캔들이잖아요, 그죠? 네, 영어가 캔들이잖아요. 양초. 맞아요. 양초 모양인 모양이 돼서, 그러니까 양초처럼 생겨서 우리가 이 양초를 이제 캔들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금융 시장에서 지금 차트로 이루어진 금융 자산들은 대부분 이 캔들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캔들, 자 캔들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캔들은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캔들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세기를 파악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차트는 우리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한 맞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봐야 하는 그런 지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의 단서를 얻어 이 다음 나타날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캔들은 양초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캔들은 약 1700년대에 오? 일본의 한 그렇게 상인인, 오래됐어요? 네, 네. 그렇죠. 혼마 무네이사라는 이 상인이에요. 저 옆에 분이시군요. 네.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현재 모든 금융 차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뭐 차트의 종류에서도 뭐 바 차트가 있고 라인 차트가 있고 뭐 파이 차트, 굉장히 많은 차트들이 있지만 네. 그냥 모두가 많이 보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암묵적 동일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 써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도가 좀 높아져요. 네. 그래서 캔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자 캔들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자 캔들은 일정 시간에 대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캔들을 통해 첫 거래 가격을 우리는 시가라고 부릅니다. 시가. 항상 이런 이제 주식 방송을 보든 이런 코인 방송을 보든 경제 방송을 봤을 때 시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종가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또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고가도 많이 쓰고 저가도 많이 써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고가를 신경 많이 씁니다. 아, 그쵸. 이게 얼마만큼 오른 거야? 이게 여기까지 갔어? 오늘의 고가가 얼마야? 최고가가 얼마야? 사실 고가에만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가와 고가, 저가, 종가를 모두 알아야 해요. 그래야 다음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캔들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 만약에 종가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는 보통 양봉으로 우리가 양봉. 말을 합니다. 네. 종가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는 무엇일까요? 시가가 결국엔 시작된 가격이에요. 우리가 캔들이 형성이 될 때 처음 거래 시작을 하면 이제 그거를 시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 거래 가격보다 마지막 거래가 높은 경우에 우리가 양봉이라고 불러요. 양봉은 대개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 차트에서는 빨간색,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초록색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아마 대부분은 그냥 빨간색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봉은 양봉이다. 아 그러면 어제 이후로 오늘 캔들이 빨간색으로 마감했다라고 하면은 어제보다 좀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됐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시가가 종가보다 높은 경우 우리는 음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가, 즉 첫 거래 가격이 종가보다 높은 거예요. 즉 종가는 시작 가격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루의 흐름에서 테리님께서 네. 처음에 1,000원에 샀어요. 네. 근데 이게 마지막 누가 산 사람이 900원에 산 거예요. 아이, 그렇죠.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럼 테리님은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음봉이다라고 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 네, 너무 굉장히, 쉬워요. 네,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말로서는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캔들이 그럼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퀴즈예요, 퀴즈. 퀴즈. 네, 퀴즈입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처음에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 네. 이걸 뭐라 그러죠? 처음에 거래가 된 거요? 네. 시가? 그렇죠. 네. 시작 가격. 시작한 그래서 가격. 그렇죠. 시가라고 해요. 네. 시작한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처음 거래예요. 네. 바로 딱 거래가 된 가격을 우리는 시가라고 말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네. 내려갔어요. 저- 한 흐름, 우리가 한 차트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 거예요. 저점. 저가. 저가. 그렇죠. 테리님의 제가 이제 IQ 테스트인가요, 이거 혹시? 아니죠? 방금, 시가, 네, 방금 우리 저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긴장 푸세요. 네. 테리님께서 긴장을 하시면 네, 시청자분들도 긴장하십니다. 네, 침착하게, 네. 침착하게 매매에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도 침착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해요. 네. 자, 시작 가격보다 내려간
하루에 가장 낮은 가격에서 거래된 걸 우리는 저가라고 표현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올라가요.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고가. 그죠? 제일 가장 높은 거래 가격이 네. 고가겠죠. 그리고 떨어지면은 종가. 그쵸. 떨어져서 우리가 마지막 거래한 걸 종가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빠르게 다음 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시가. 그렇죠. 고가. 그렇죠. 저가. 그렇죠. 고가.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그럼 어떻게 캔들이 돼?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네. 근데 아마 바로 느낌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양초로 이제 표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 다음 거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쭉 이제 옆으로 그어보면 시가, 자리가 시가가 돼요. 네. 시작 가격. 네. 그리고 고가, 가장 높게 거래된 가격을 고가. 네. 그리고 종가가 종가. 여기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저가는 또 여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가와 저가는 보통 이렇게 꼬리로 표기가 되고, 네. 그리고 시가와 종가의 그 사이를 우리가 이렇게 몸통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낮고 종가가 더 높은 거래 가격에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네. 이렇게 빨간색 양봉,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캔들이죠. 그리고 그쵸. 반대로 자, 시작을 했어요. 고가를 찍었는데 빠졌어요. 근데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마지막 거래가 시가보다 낮게 거래가 됐어요. 우리는 이걸 종가라고 부르고, 이거면은 그럼 당연히 음봉으로 표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흔히 우리가 주식 차트,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차트에서 보는 그러한 색상인데, 보통은 이제 코인 거래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이렇게 보실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는 코인러잖아요, 그죠? 그쵸. 우리는 코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정도의 색상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보면은 자 우리는 이제 고가를 하이, 가장 높은 거래 가격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약자로 H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종가는 이제 클로즈 C라고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가는 L. 로우에서 L로 표기가 되고, 그리고 시작 가격은 오픈, 가장 오픈, 처음에 시작된 가격이다라고 해서 O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네. 우리는 이 고가가 형성되어 있는 게 꼬리 형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윗꼬리, 위에 있으니까 윗꼬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아래 형성되면 아래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아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우리가 부르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저는 이제 우리가 캔들을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가격이, 오늘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너무 네.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캔들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매수세와 매도세의 세기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을 네.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지 혹시 생각은 한번 해보셨을까요? 매수세와 매도세의 색이요? 네. 어떤 게 더 셌는지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거래량? 거래량도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몸통의 크기? 그렇죠. 네. 몸통의 크기로 우리는 얘가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장대양봉이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엔 시작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거래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누가 이제 테리코인이 100원에 있어요. 네. 그 100원이 이제 어떤 막 특별한 호재로 누군가가 막 사고 싶대. 테리님 팬이어가지고. 어머, 팬들이 막 사요.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 좋아지. 현실성 없는 이야기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T에 대한 여러분. 답변이었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 막 사람들이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연히 너도 나도 처음에 시작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그냥 살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거래조차도 더 사고 싶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더 사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까지도 시작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의 거래가 됐기 때문에 몸통의 크기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그럼 반대로 몸통이 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시작 가격보다 낮은 거래 가격이 됐어요. 테리코인으로 다시 예를 들게요. 희노애락이 있을 텐데 자, 테리코인 떴습니다. 네. 악재가 떴어요. 막 사람들이 너무나도 막 팔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은 처음 시작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됐는데 너무 큰 악재가 터졌어요. 네. 그러면 그 크기가 엄청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장대 음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코인 차트에서는 빨간색, 그리고 우리 국내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파란색 몸통이 큰 게 마감이 되면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 할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네 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캔들의 종류에 갖고 왔어요. 약간 핵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다른 여타 캔들의 모양까지는 체크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의 캔들의 종류를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장대 양봉, 그리고 장대 음봉. 테리코인이 떡상했어요, 양봉. 테리코인이 떡락했어요, 떨어졌어요. 네. 라고 하면은 음봉 네. 표기가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은 위아래 꼬리가 없거나, 여기 보면 위아래 꼬리가 좀 짧죠? 네. 없거나 매우 짧은 형태의 캔들을 의미한다. 강한 매수세와 매도세가 나타난다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캔들 형태로 마감된다면 양음에 따라 해당 방향으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장대 양봉은 이 다음에도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장대 음봉은 이 다음에도 그 추세대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이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좋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우리가 그 다음 추세를 알려고 하기 위한 단서 정도지, 우리가 항상 원하는 그 변곡, 추세 전환, 이런 의미를 갖고 내포하고 있는 캔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네. 꼬리꼬리 긴 꼬리면 추세 전환? 에 대한 우리가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망치형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리고 이 망치형은 양봉일 때 보통 망치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음봉인 경우에 뭐 교수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이 모양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은 막 갖다 붙여도 돼요. 그냥 뭐 정말 생각은 안 나네요. 올챙이. 네. 올챙이요. 올챙이 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네. 꼬리가 기니까. 그쵸. 요게 몸통인가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자, 망치형과 교수형 캔들의 형태는 아래 꼬리가 윗꼬리에 비해 길게 형성되는 캔들을 의미합니다. 네.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디서 캔들이 발생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어디서 이런 캔들이 발생되면 좋다고 했죠? 하락? 근데 뭐 하락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네. 보통 추세가 지속되다가 한번 눌림이 발생돼요. 네. 그럴 때 유의미한 지지 부근이나 그러한 저항대, 가격대에서 꼬리를 강하게 말고 저점 부근에서 발생이 되었을 때 얘가 빠지려고는 시도는 했지만 누군가 엄청나게 이 가격대에서 매력 있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러한 캔들들은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다가 끝에 형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가 우리는 강력한 신호다. 자, 이것만 알아도 매매가 가능해요. 네. 모든 차트들, 모든 종목들을 다 띄워놓고 이게 발견된 놈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말 다양한 이제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매매법들을 찾지 않아도 돼요. 이거 단순한 이런 캔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전략을 충분히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저 읽어볼게요. 네. 이 캔들은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저점에서 출현한다면 이를 망치형 캔들이라고 부르며 상승 전환의 신호입니다. 조금 강력한 신호예요. 그리고 고점에서 출현한다면 이를 교수형 캔들이라고 부르며 하락 전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즉 고점에서 요 모양이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은 끌어올리곤 싶었는데 네. 매도세를 다 못 이겨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봉으로 표현이 됐겠죠. 만약에 더 강했으면 양봉으로 표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더 지속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망치형, 교수형 정도는 우리가 차트 트레이딩, 그러니까 즉 매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둬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알 필요 없고 딱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딱 이 정도만 알고 매매합니다. 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다음 거는 영망치형, 유성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엔 반대죠. 네. 망치를 들었다가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영망치형과 유성형 캔들의 형태는 윗꼬리가 아랫꼬리에 비해 길게 형성된
캔들을 의미합니다. 네. 자,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디서 스포가 됐는데 어디서 캔들이 발생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캔들은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얘는 망치형보다는 조금 약한 신호예요. 부등호로 표기하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망치와 여긴가? 네. 여기 망치, 여기 망치? 영망치면은 이렇게 여기가 더 센 망치가 겁니다. 좀 더 그렇죠. 중요한? 망치가 좀 더 중요한 캔들이다. 네. 더 중요한 캔들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강한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한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캔들도 똑같습니다. 저점에서 출현한다면 이를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부르며 상승 전환의 신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점에서 출현한다면 이를 유성형 캔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락 전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완전 강한 신호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오면 하나 정도, 2개 정도의 캔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의 캔들에 대한 응용, 그리고 캔들 또 패턴이 있어요. 네. 이렇게 단일 캔들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캔들이 합쳐졌을 때, 뭐 3개, 2개 정도의 캔들이 합쳐졌을 때 더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캔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캔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익숙한 놈이에요. 화성 갈 수 있냐 없냐 항상 이야기했었던 그런 캔들인데 네. 바로 도지형 도지. 캔들입니다. 네. 자, 도지형 캔들은 제가 이거 직접 사실 그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 교육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거다 보니까 네. 보통은 십자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종가와 시가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리님이 처음에 장 시작하자마자 샀는데 장 마감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가격이. 보통 그럴 땐 이렇게 십자형 도지 형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도지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중립, 뭐 잠자리, 뭐 중립, 그리고 비석형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냥 도지 형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지형 캔들의 형태는 시가와 종가가 거의 동일한 캔들을 의미합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거의 동일한 정도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도지 캔들이 나오면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위, 아래 매수, 매도가 이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네. 이 캔들은 또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왜 추세 전환이냐면 올라가다가 고점에 이런 도지가 형성이 되면은 이게 반전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추세를 지속할 수도 있고, 즉 변곡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서 설명드리는데,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은 그 양봉이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장대 음봉이면은 반대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걸 말씀드려서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얘는 그 성격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자꾸 도지 형태가 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좀 바뀔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보자, 매도에 대한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아마 최근에 저희가 진단 종목 중에 폴리메시라는 종목, 네, 최근에 했었죠. 그래서 제가 네. 구름대 안에서 도지 캔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쭉 빠졌던 거 맞아요.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차트로 보여드릴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차트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보여봐 드리면 왜냐면 바로 그 종목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자, 저희가 어제 다뤘었던 것 같은데요, 폴리메시.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네. 자, 역시 분석을 했었어가지고. 보이죠? 그러네요. 2개나 저렇게. 네, 그래서 보통 하나 정도 나오고 난 이후에 물론 지지와 저항 구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고점에서 이런 캔들이 발생이 되면은 만약에 내가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한들 요게 나오면은 추세가 전환될 수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서 매도의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볼 수가 있다 정도의 오늘은 딱 요 정도 팁만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에 더 좋은 이 단일 캔들의 특성 오케이 알겠어. 그럼 다양한 캔들 패턴, 하락을 암시하는 패턴, 그리고 상승을 암시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을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단일, 이 차트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캔들의 형성 원리와 그리고 이를 통해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캔들의 이제 중요한 캔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차트를 보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죠. 캔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강의는 또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지 벌써 기대되네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 불금은 코즈부트데이와 함께 하시면 정말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우리 투자 전략을 챙겨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종목이나 또 궁금한 사항 같은 것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셔서 참여 코드 5959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질문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종목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실시간 시장 상황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먼저 그레이시 27.71% 상승해서 78.54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맵프로토콜 16.91% 상승해서 21.09원, 아치루트 14.21% 상승해서 209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알타바 11.53% 상승해서 55.51원, 위드 10.66% 상승해서 12.66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Q 11.76% 하락해서 8.057원, 울트라 11.7% 하락해서 151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캐디너 독스월드 11.48% 하락해서 4.402원, 봉크 11.39% 하락해서 0.0319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캄 10.59% 하락해서 1,82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플이 4.27% 상승하고 있고요. 아지트가 1.63% 상승, 그리고 슈퍼워크가 10.78%, 그리고 센트가 1.45% 상승하면서 눈에 띄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시장 상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지금 살지 말지 고민되는 여러분을 위해 이 코인 살까 말까 OX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코인 종목을 하나씩 우리 전문가님께 던져드릴 텐데요. 이 코인 지금 사도 괜찮다 싶으면 O를 지금의 매수는 비추천합니다 라고 생각된다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코어인데요. 코어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과 호환되는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및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보시죠. 코어 현재 3.72% 하락해서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코어 지금 매수할까요? 말까요? 네, 코어는 오늘 지금 저는 X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왜 X인가요? 아무래도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이다 보니까 네. 아직은 좀 명확한 지지와 저항 또는 추세를 확인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지난 흐름 속에서 유의미한 지지와 저항 또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함인데, 아무래도 아직 상단된 지 얼마 안 됐고 거래량 자체도 유의미하게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X 의견을 좀 드려봤고요. 네. 지금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자, 저점과 저점을 이었더니 역시나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네. 만들어지겠죠. 네. 그렇다면은 상승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갔는데 약간 이탈이 된 모습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요런 저점 구간, 또 요런 저점 구간을 깨지 않으면은 옆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조금 보자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이 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꼬리가 굉장히 많아서 꼬리가 너무 길어요. 우리가 방금 앞전에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꼬리가 길고 결국에는 마감은 아래서 한다면 사실 해석하기가 너무 난해하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천천히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X 의견을 당장을 드렸고,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좀 드신다면 네. 볼린저 밴드를 살짝 한번 켜볼게요. 네. 자,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결국엔 추세를 의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위아래 상하단 밴드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반등, 그러니까 상승일 추가적으로 만들었던 그 가격, 반등이 나왔던 이러한 가격들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횡보를 하다가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가격을 좀 깼어요. 깬 흐름이고, 이 밴드 위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다가 이 중단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밴드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좀 디테일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노란 톡방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부터 우리가 아까 강의에서 배웠던 긴 꼬리의 캔들이 나와줬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좀 해석하기에도 난해하고 당장 매수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라는 분석을 남겨주셨습니다. 만약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욱 자세한 분석을 노란 톡방에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의 OX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아비트럼입니다. 아비트럼은 이더리움 확장성을 지원하는 옵티미스틱 롤업 솔루션인데요. 먼저 가격부터 보시죠. 아비트럼 현재 3.86% 하락해서 97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비트럼은 O인가요? X인가요? 네, 아비트럼, 저는 오늘 아비트럼은 O 의견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트럼 왜 O인가요? 근데 같이 봤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차트로 바로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상승을 하다가 이제 저항 구간, 우리가 이제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 구간을 좀 돌파를 하면은 이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근데 그렇지만 캔들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죠. 네. 점점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매물대를 이겨내지 못한 채 지금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유의미한 이 하락 추세선을 그어놨어요. 빨갛게 진하게 그려놨었는데, 이 위로 올라탄 경우, 그러니까 즉 이 추세선 위로 캔들이 마감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위에 지지를 받았었던 또 구간대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맞고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전에 저항을 맞기 전에 아무래도 비트 흐름이 어제 살짝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조정을 살짝 받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더 올라가지 못한 채 살짝 눌림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는 있죠.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냐? 저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구간에서의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돌아져서 나가는 흐름이 나올 때 저는 전략을 세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여기서 반등 나왔던 저점을 가격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워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흐름은 아직 유의미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보면은 자, 요렇게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뭐 영망치형이나 망치형이나 네. 또 이런 추세 전환의 신호인 캔들이 사실 보이지는 않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다. 지금 잘 눌리고 있었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은 이 돌파 자리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 라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하락 추세선의 돌파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를 해준다면은 물론 이 위에 바로 매물대가 있기는 하지만 네. 이 구간을 넘어선 상승에 대한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그럼 일단은 만약에 저기서 매수를 하면 저 네. 매물대에서 손절하는, 익절하는 걸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제가 항상 선호하는 이제 트레이딩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익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실 사람은 욕심은 그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매수한 종목이 당장 어디까지 막 올랐으면 좋겠어라는 항상 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저 또한 그렇고요. 근데 그걸 얼마나 잘 절제하냐에 따라서 내가 이 수익을 내 계좌가 우상향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목표가를 그냥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전에 여기 보시면 아비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물대 구간이 있죠. 네. 그럼 보통은 여기는 지지가 받았었는데 이탈이 됐다? 그럼 다시 올라가면 저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근에 왔을 때 1차적으로 내가 매수했던 물량을 일부 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내가 매수한 위치까지 오더라도 나는 수익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시장의 운이 좀 좋고 그리고 비트가 우리가 원하는 흐름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그러면 그 윗구간까지도 이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몰빵 투자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올라가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또는 이제 코인으로 우리가 코인 투자로 성공하기 좀 어렵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매수 계획을 세워본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에서의 반등을 한번 지켜보고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할 때 여기서 반등이 나왔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수를 진행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익절 자리는 여기다. 그 다음에 익절 자리는 돌파를 했고 매물대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위치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가면은 약 18% 정도의 수익이 나고 1차 목표가까지만 하더라도 10% 정도의 수익을 또 챙겨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투자를 하는 이유가 적어도 이제 이러한 은행 이자보다는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투자를 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10%에 대한 수익이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들은 정말 엄청나게 큰 또 수익을 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약간 욕심이 날 수는 있지만 누적 조금씩 계속 누적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대로 하시는 걸 좀 권장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매수할 만한 구간부터 이제 입절할 만한 또 지점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노란 톡방에 들어와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OX 마지막 종목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블러인데요. 블러는 프로 트레이더를 위한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보시죠. 네, 블러 현재 4.55% 하락해서 231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블러는 O인가요? X인가요? 네, 왜 불러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타이밍을 살짝 놓쳤네요. 네. 블러코인은 저는 오늘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X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웃겼나요? X로 네, 바로 X로 네, 바로 왜 블러 한번 왜 네. X인지 한번 보시죠. 블러를 왜 불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또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맨날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하나씩 농담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재밌게 좀 더 오래 보실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게 또 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전문가님이 개그 코드가 맞아야 할 텐데요. 그렇네요. 또 코드 생각은 제가 안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저만 또 생각을 했네요. 자, 네. 차트로 바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복잡한 부분들은 다 좀 제거를 좀 하고요. 지금 중요한 흐름만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진짜 참 안타까움이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체크를 살짝 해보면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유의미하게 한번 그어놓고 네. 자 이전에 봤던 것들은 살짝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에서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주봉에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이렇게 생각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장 이후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빠졌어요. 네. 빠졌는데 지금 위치가 최저점 부근이거든요. 자, 여기서 참 두 가지가 생깁니다. 아, 이거 완전 최저점이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진짜 더 큰 그쵸. 그렇겠죠. 이런 욕심이 만약에 그렇다면 네. 네.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과연 뚫릴까?
대한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래된 차트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래된 차트들은 이전에 근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보는 이유가 물론 이게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100% 가능성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아 여기가 유의미했었기 때문에 지지가 나왔네 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 지나고 보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구간에서의 반등 매수세를 고려해 보는 거 물론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좀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되게 다른 핫한 종목들도 못 가고 있는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 할 수 있는데 예쁘고 멋지면 사실 예쁨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트도 사실 똑같거든요. 예쁜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쁜 몸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몸매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몸매를 갖고 있지가 않아요. 이미 올라갔다가 이 몸매 살이 다 쪄버렸어요. 아이고야. 네, 살이 다 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뚱뚱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배도 좀 많이 나왔고 한데 그렇다고 이제 뭐 미워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블러를. 그렇지만 지금 위치 뭐 이렇게 더블 바텀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차트적인 부분에서 근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로 차라리 종목을 선점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자, 바닥을 우리가 찾지 말자. 어차피 시장이 알아서 그 바닥은 만들어 주거든요. 그 바닥을 만들어진 거를 통해서 기준이 나왔을 때 하락 추세선 또는 매물대에 대한 돌파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찾아서 나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지 굳이 큰 스마트 머니들, 큰 세력들이 바닥을 다지는 거에 굳이 동참할 필요는 없다.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다 터져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한두 번 터져본 등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등이 살짝 아이고야. 굽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은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블러 종목 정말 진짜 나는 전문가님의 말 필요 없어요. 난 매수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문의 주세요. 저도 전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블러는 이 정도까지의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러는 지금 당장은 X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예전에 이렇게 바닥을 우리가 만들지는 말고 이제 바닥이 생겼을 때를 좀 그때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방식으로 이제 매수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블러는 X 의견 주셨고요. 이렇게 오늘 OX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아, 내가 궁금한 종목들 더 많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셔서 참여 코드 5959번 누르면 무슨 종목이든지 무료로 다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중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이 분석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다시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